가장 깊이 사랑하는 남자들이 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걸까요? 헌신, 진정으로 희생적이고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은 왜 감사 대신 배신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랑 때문에 남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남성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드러내고 통제력을 위협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구조를 구축하지 못하면 자신을 구하려는 바로 그 남자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연은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친밀함의 뿌리를 파헤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사랑이 혼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남자가 온전한 영혼으로 그 혼돈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강연을 계속 들어보세요. 이 강연은 당신이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남자를 시험하는 걸까요? 불편한 질문이지 않나요? 사랑 자체에 대한 깊고 불안한 무언가, 심지어 위험한 무언가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그를 보살피고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는 아닙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저 따뜻한 담요가 아니라 시련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단순히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립과 긴장, 그리고 그녀가 그를 강하게 압박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에서 옵니다. 남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그녀는 나를 밀어내는 거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은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과연 당신에게만 줬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팔아넘겼을까요? 남자가 너무 쉽게 굴복하고 매 순간 양보하고 갈등을 피하고 용기를 냈다고 사과할 때 그는 자신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히기 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여자도 자신을 느낄 수 없는 남자와 영혼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지배력이 아닌 강인함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함치고 울부짖으며 경계를 시험할 때에도 선을 지키는 능력 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의 한계를 찾고 있습니다. 무너질까요? 내 안으로 무너져 평화를 구걸할까요? 아니면 뿌리를 내리고 침착하고 확신에 차서 깨어 있을 건가요? 그건 잔인함이 아니라 진화 심리학입니다. 조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실패하고 너무 굽히고 너무 많이 주고 싫을 때 예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녀의 존경을 잃게 됩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사랑은 비명을 지르며 죽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존감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내면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좌절하는지, 왜 멀어지고 비판하고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은 여성의 혼돈에 질서로 맞서지 못했고 충족되지 못한 혼돈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세션, 세대, 그리고 문화에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압박감에 움츠러들고 사라지면서 사랑하려 하는 남자들은 친밀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태도를 거만하거나 포갑적이지 않고 진실하고 명확한 태도로 파트너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하지만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와 비교해 보세요. 그 남자는 보기 드물고 안정적이며 단순히 자신에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무섭게 매력적입니다. 그런 사랑은 확장되고 진화하며 두 사람 모두를 더 강하고 현명하고 더 깊어지도록 도전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의 감정적 폭풍에 분노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탓을 버리고 그들을 초대했나요? 안전을 위해 당신의 강인함을 팔아넘기고 결국 난파선의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나요?
이건 비난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원칙에 뿌리 내리고 맞설 줄 알고 정직함을 위해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로 보일 때 그녀는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존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해서 그녀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필요가 없는 남자가 됨으로써 사랑을 얻습니다. 바로 이 점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녀를 더 사랑할수록 그녀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고통스럽지 않나요? 당신은 그녀에게 충성심, 애정, 관심, 심지어 영혼까지 바칩니다. 그런데도 감사 대신 침묵과 거리감, 비난만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의 사랑이 문제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쉽게 시간을 내주고 너무 헌신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를 다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구조가 없는 당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친절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도덕적 구조에 휘둘립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기준도 경계도 없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당신의 바람보다 더 큰 사명감 없이 그녀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숨막히고 약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녀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야 할 대상이지 내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기분에 지배당한다면 당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당신의 사랑은 이가 있어야 하고 기계가 있어야 하며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예라고 항상 기분 좋게 항상 그녀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남자, 용기 있는 남자, 연민이 있는 남자, 연민과 자기 포기의 차이를 아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기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포기를 하려는 의지를 더 많이 느낄수록 그녀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안전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이 그저 감정적인 스펀지처럼 그녀의 모든 변덕을 흡수하고 매 순간 그녀를 기쁘게 하며 그녀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녀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에 반항하여 결국 모든 것을 산산이 조각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녀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을 파괴하려 할까요? 그런 사랑은 그녀를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가 아니라 갇힌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나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세상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종종 악의 때문이 아니라 불균형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주는 사랑에 실체가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압박감에 무너질지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내가 이 남자에게 반항하면 그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선을 지킬까요? 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남자, 굽실거리지 않고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남자, 지배하지 않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남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남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래가는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거리를 두거나 화가 나거나 한계를 시험할 때 당황해서 달래기만 하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말고 애원하지도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녀에게 진정한 내 모습을 보여준 걸까? 아니면 그녀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가면을 쓴 걸까? 당신의 사랑이 그녀에게 성장의 도전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소를 띤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애정과 매력을 가르는 선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왜 당신이 취약해지는 순간 당신을 원망하는 걸까요? 잔혹한 깨달음이죠. 그렇죠? 당신은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담아 말하고 평생 써왔던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하지만 친밀함 대신 혼란, 차가움, 거리감, 심지어 경멸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솔직해야 했던 게 아니었을까?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진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주입된 취약성에 대한 단순한 슬로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없는 취약함은 친밀함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를 여자에게 열 때 당신은 단순히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보는 것이 혼돈이고 당신이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 없는 약함, 규율 없는 고통, 방향 없는 두려움이라면 당신은 그녀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녀는 움츠러들 것입니다. 그녀가 잔인하거나 무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짐을 짊어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는 문화가 무조건적이고 상호적이며 부드럽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성이 남자에게서 찾는 것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처, 그림자, 의심을 드러낼 때 그 상처에 맞서고, 안고, 처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힘 또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실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은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는 꼴이 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여자는 상처받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녀는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의 곁에 설 수 있지만 그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당신의 치료사, 어머니, 감정의 버팀목으로 삼는 순간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든 바로 그 매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정신 깊숙한 곳에는 수천 년에 걸쳐 다듬어진 고대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인 무자비한 선택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진실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진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그녀 앞에서 울 때는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년이 아니라 남자답게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알면서도 그것을 짊어지려는 사람으로서 울어야 합니다. 당신의 슬픔이 동정심을 얻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거나 밑바닥 없는 무적행이라고 그녀가 느낀다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러설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의 짐을 당신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사랑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함이나 불패성이 아니라 바로 그 힘 말입니다. 날 것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회복하고 일어서고 다시 싸우며 그래, 이게 내 고통이야. 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진실 없이는 친밀함이 없지만 힘 없이는 건강한 진실도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혼돈을 공유하기 전에 마주해야 하고 그림자를 드러내기 전에 통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취약성은 치료적인 언어로 포장된 무력감일 뿐이며 어떤 여성도 그것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물며 그 상태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정 속에 있으며 고통을 초월하지는 않지만 고통의 노예가 되지도 않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은 약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맞설 용기 속에서 자랍니다. 바로 그 차이가 그녀를 잃은 남자와 그녀를 이끌어주는 남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그녀가 울 수 있는 남자와 울고 싶어하는 남자를 정의하는 선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걸까요? 어렵고 잔인하기까지 한 질문이지만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관계 속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깨어보니 자신이 원망받고 버림받고 조종당하는 것을 발견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 없는 사랑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자기 지우기를 혼동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성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남성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시간, 돈, 보호, 관심을 줄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선을 그을 수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원칙 없는 남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고분고분하고 수동적이며 대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마음속 깊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는 당신에게 상냥하고 수능적이고 부드러워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예속됨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에 끌립니다. 잔인함이나 지배가 아니라 힘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거절할 수 있는 힘, 당신의 영혼을 훼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편안함을 희생하더라도 당신의 진실성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역설이 있습니다. 그녀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존중이 시작됩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도 존중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저버리는 남자들은 결국 공허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계에서 유령이 됩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베풀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에 결혼한 지 8년 된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치고 초과 근무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비판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자신이 착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멀어졌습니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요. 그가 프레임을 잡고 이끌어줄 거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당신을 남자답게 대할 수 없다고 믿을 때 그녀는 남자답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수동성의 심리적 대가입니다. 관계에서 양극성을 앗아갑니다. 양극성이 없는 관계는 죽은 것입니다. 계약, 차갑고 거래적이고 깨지기 쉬운 관계가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주고 더 굽히려고 합니다. 타협할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잔인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끌고 싶으신가요? 먼저 자신을 이끌어 가세요.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기준을 정하세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무례함을 위협이 아닌 원칙으로 받아들이세요. 더 깊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당신을 시험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남자인지 아니면 그저 메아리일 뿐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반격하지 못하고 당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을 때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 모두를 버리는 것입니다.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은 언제 침묵했습니까? 어디에서 너무 타협해서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동안 그녀를 더 사랑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까? 깨어나세요. 순교자처럼 사랑을 연기하는 건 그만둬. 남자답게 사랑을 체현하기 시작해야 해. 오래가는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진 사랑뿐이니까. 진정으로 사랑받는 남자는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뿐이야. 그게 바로 한계야. 네가 그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그녀가 네 등 뒤에서 널 공격할 거야. 왜 어떤 남자들에게 사랑은 전쟁처럼 느껴질까? 낭만적인 전쟁도 아니고 동화 속 싸움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영혼을 짓누르고 정신을 뒤틀어 놓는 전쟁터, 네 실패가 아니라 네 헌신 때문에 벌을 받는 그런 전쟁터 말이야.
모든 걸 주고 힘들 때 함께하고 혼란 속에서 그녀를 지지해.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멀어지고 비난하고 애정을 거두는 순간이 오잖아.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왜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걸까? 그건 우연이 아니야. 네 이야기만은 아니야. 심리적인 문제고 잔인한 거야. 젊은 남성들에게 더 이상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친밀함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치 집처럼 지옥으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불안정함을 열정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조종을 욕구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무례함을 참아내는 것이 남성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함입니다. 희생으로 포장된 복종입니다. 강한 내면의 경계가 없다면 남성은 관계에서 감정의 샌드백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데이터에 뒷받침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주장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 혼란의 표적이 됩니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에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자신의 트라우마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가까운 남성을 시험합니다. 그를 밀고 찌르고 그가 무너지는지 지켜봅니다. 반격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차분하고 현실적인 진실로 맞서지 않으면 그녀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당신이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욕구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당신의 좋은 의도를 끊임없이 설명하는 관계에 있는 남자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감정적 상호 이존입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조심 움직이는 것입니다. 충성심이라는 가면 아래 갈등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인내심이 많고 고결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길은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 파멸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탈출구는 있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당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소리를 잃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강인함을 필요로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고통을 알지만 당신 이야기 속 악당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자존감이 시작되는 경계를 정하세요. 지배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도덕적 명확성에서 시작됩니다. 공격성이나 감정적 장난이 아니라 명확성입니다. 시험을 거부하는 남자는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 안에 굳건히 서서 불길에 맞서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는 폭풍 속에 다시 됩니다. 그는 존경을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괴하지 않는 사랑을 얻습니다. 가장 깊이 사랑하는 남자들이 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걸까요? 헌신, 진정으로 희생적이고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은 왜 감사 대신 배신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랑 때문에 남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남성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드러내고 통제력을 위협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구조를 구축하지 못하면 자신을 구하려는 바로 그 남자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연은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친밀함의 뿌리를 파헤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사랑이 혼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남자가 온전한 영혼으로 그 혼돈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강연을 계속 들어보세요. 이 강연은 당신이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남자를 시험하는 걸까요? 불편한 질문이지 않나요? 사랑 자체에 대한 깊고 불안한 무언가, 심지어 위험한 무언가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그를 보살피고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는 아닙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저 따뜻한 담요가 아니라 시련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단순히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립과 긴장, 그리고 그녀가 그를 강하게 압박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에서 옵니다. 남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그녀는 나를 밀어내는 거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은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과연 당신에게만 줬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팔아넘겼을까요? 남자가 너무 쉽게 굴복하고 매 순간 양보하고 갈등을 피하고 용기를 냈다고 사과할 때 그는 자신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히기 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여자도 자신을 느낄 수 없는 남자와 영혼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지배력이 아닌 강인함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함치고 울부짖으며 경계를 시험할 때에도 선을 지키는 능력 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의 한계를 찾고 있습니다. 무너질까요? 내 안으로 무너져 평화를 구걸할까요? 아니면 뿌리를 내리고 침착하고 확신에 차서 깨어 있을 건가요? 그건 잔인함이 아니라 진화 심리학입니다. 조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실패하고 너무 굽히고 너무 많이 주고 싫을 때 예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녀의 존경을 잃게 됩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사랑은 비명을 지르며 죽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존감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내면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좌절하는지, 왜 멀어지고 비판하고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은 여성의 혼돈에 질서로 맞서지 못했고 충족되지 못한 혼돈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세션, 세대, 그리고 문화에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압박감에 움츠러들고 사라지면서 사랑하려 하는 남자들은 친밀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태도를 거만하거나 포갑적이지 않고 진실하고 명확한 태도로 파트너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하지만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와 비교해 보세요. 그 남자는 보기 드물고 안정적이며 단순히 자신에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무섭게 매력적입니다. 그런 사랑은 확장되고 진화하며 두 사람 모두를 더 강하고 현명하고 더 깊어지도록 도전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의 감정적 폭풍에 분노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탓을 버리고 그들을 초대했나요? 안전을 위해 당신의 강인함을 팔아넘기고 결국 난파선의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나요? 이건 비난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원칙에 뿌리 내리고 맞설 줄 알고 정직함을 위해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로 보일 때 그녀는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존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해서 그녀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필요가 없는 남자가 됨으로써 사랑을 얻습니다. 바로 이 점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녀를 더 사랑할수록 그녀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고통스럽지 않나요? 당신은 그녀에게 충성심, 애정, 관심, 심지어 영혼까지 바칩니다. 그런데도 감사 대신 침묵과 거리감, 비난만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의 사랑이 문제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쉽게 시간을 내주고 너무 헌신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를 다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구조가 없는 당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친절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도덕적 구조에 휘둘립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기준도 경계도 없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당신의 바람보다 더 큰 사명감 없이 그녀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숨막히고 약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녀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야 할 대상이지 내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기분에 지배당한다면 당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당신의 사랑은 이가 있어야 하고 기계가 있어야 하며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예라고, 항상 기분 좋게, 항상 그녀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남자, 용기 있는 남자, 연민이 있는 남자, 연민과 자기 포기의 차이를 아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기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포기를 하려는 의지를 더 많이 느낄수록 그녀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안전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이 그저 감정적인 스펀지처럼 그녀의 모든 변덕을 흡수하고 매 순간 그녀를 기쁘게 하며 그녀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녀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에 반항하여 결국 모든 것을 산산이 조각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녀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을 파괴하려 할까요? 그런 사랑은 그녀를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가 아니라 갇힌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나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세상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종종 악의 때문이 아니라 불균형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주는 사랑에 실체가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압박감에 무너질지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내가 이 남자에게 반항하면 그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선을 지킬까요? 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남자, 굽실거리지 않고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남자, 지배하지 않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남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남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래가는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거리를 두거나 화가 나거나 한계를 시험할 때 당황해서 달래기만 하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말고 애원하지도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녀에게 진정한 내 모습을 보여준 걸까? 아니면 그녀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가면을 쓴 걸까? 당신의 사랑이 그녀에게 성장의 도전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소를 띤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애정과 매력을 가르는 선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왜 당신이 취약해지는 순간 당신을 원망하는 걸까요? 잔혹한 깨달음이죠. 그렇죠? 당신은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담아 말하고 평생 써왔던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하지만 친밀함 대신 혼란, 차가움, 거리감, 심지어 경멸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솔직해야 했던 게 아니었을까?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진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주입된 취약성에 대한 단순한 슬로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없는 취약함은 친밀함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를 여자에게 열 때 당신은 단순히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보는 것이 혼돈이고 당신이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 없는 약함, 규율 없는 고통, 방향 없는 두려움이라면 당신은 그녀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녀는 움츠러들 것입니다. 그녀가 잔인하거나 무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짐을 짊어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는 문화가 무조건적이고 상호적이며 부드럽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성이 남자에게서 찾는 것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처, 그림자, 의심을 드러낼 때 그 상처에 맞서고, 안고, 처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힘 또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실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은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는 꼴이 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여자는 상처받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녀는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의 곁에 설 수 있지만 그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당신의 치료사, 어머니, 감정의 버팀목으로 삼는 순간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든 바로 그 매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정신 깊숙한 곳에는 수천 년에 걸쳐 다듬어진 고대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인 무자비한 선택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진실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진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그녀 앞에서 울 때는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년이 아니라 남자답게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알면서도 그것을 짊어지려는 사람으로서 울어야 합니다. 당신의 슬픔이 동정심을 얻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거나 밑바닥 없는 무적행이라고 그녀가 느낀다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러설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의 짐을 당신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사랑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함이나 불패성이 아니라 바로 그 힘 말입니다. 날 것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회복하고 일어서고 다시 싸우며 그래, 이게 내 고통이야. 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진실 없이는 친밀함이 없지만 힘 없이는 건강한 진실도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혼돈을 공유하기 전에 마주해야 하고 그림자를 드러내기 전에 통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취약성은 치료적인 언어로 포장된 무력감일 뿐이며 어떤 여성도 그것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물며 그 상태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정 속에 있으며 고통을 초월하지는 않지만 고통의 노예가 되지도 않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은 약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맞설 용기 속에서 자랍니다. 바로 그 차이가 그녀를 잃은 남자와 그녀를 이끌어주는 남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그녀가 울 수 있는 남자와 울고 싶어하는 남자를 정의하는 선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걸까요? 어렵고 잔인하기까지 한 질문이지만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관계 속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깨어보니 자신이 원망받고 버림받고 조종당하는 것을 발견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 없는 사랑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자기 지우기를 혼동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성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남성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시간, 돈, 보호, 관심을 줄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선을 그을 수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원칙 없는 남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고분고분하고 수동적이며 대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마음속 깊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는 당신에게 상냥하고 수능적이고 부드러워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예속됨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에 끌립니다. 잔인함이나 지배가 아니라 힘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거절할 수 있는 힘, 당신의 영혼을 훼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편안함을 희생하더라도 당신의 진실성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역설이 있습니다. 그녀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존중이 시작됩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도 존중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저버리는 남자들은 결국 공허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계에서 유령이 됩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베풀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에 결혼한 지 8년 된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치고 초과 근무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비판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자신이 착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멀어졌습니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요. 그가 프레임을 잡고 이끌어줄 거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당신을 남자답게 대할 수 없다고 믿을 때 그녀는 남자답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수동성의 심리적 대가입니다. 관계에서 양극성을 앗아갑니다. 양극성이 없는 관계는 죽은 것입니다. 계약, 차갑고 거래적이고 깨지기 쉬운 관계가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주고 더 굽히려고 합니다. 타협할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잔인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끌고 싶으신가요? 먼저 자신을 이끌어 가세요.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기준을 정하세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무례함을 위협이 아닌 원칙으로 받아들이세요. 더 깊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당신을 시험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남자인지 아니면 그저 메아리일 뿐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반격하지 못하고 당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을 때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 모두를 버리는 것입니다.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은 언제 침묵했습니까? 어디에서 너무 타협해서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동안 그녀를 더 사랑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까? 깨어나세요. 순교자처럼 사랑을 연기하는 건 그만둬. 남자답게 사랑을 체현하기 시작해야 해. 오래가는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진 사랑뿐이니까. 진정으로 사랑받는 남자는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뿐이야. 그게 바로 한계야. 네가 그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그녀가 네 등 뒤에서 널 공격할 거야. 왜 어떤 남자들에게 사랑은 전쟁처럼 느껴질까? 낭만적인 전쟁도 아니고 동화 속 싸움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영혼을 짓누르고 정신을 뒤틀어 놓는 전쟁터, 네 실패가 아니라 네 헌신 때문에 벌을 받는 그런 전쟁터 말이야. 모든 걸 주고 힘들 때 함께하고 혼란 속에서 그녀를 지지해.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멀어지고 비난하고 애정을 거두는 순간이 오잖아.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왜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걸까? 그건 우연이 아니야. 네 이야기만은 아니야. 심리적인 문제고 잔인한 거야. 젊은 남성들에게 더 이상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친밀함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치 집처럼 지옥으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불안정함을 열정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조종을 욕구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무례함을 참아내는 것이 남성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함입니다. 희생으로 포장된 복종입니다. 강한 내면의 경계가 없다면 남성은 관계에서 감정의 샌드백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데이터에 뒷받침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주장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 혼란의 표적이 됩니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에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자신의 트라우마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가까운 남성을 시험합니다. 그를 밀고 찌르고 그가 무너지는지 지켜봅니다. 반격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차분하고 현실적인 진실로 맞서지 않으면 그녀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당신이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욕구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당신의 좋은 의도를 끊임없이 설명하는 관계에 있는 남자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감정적 상호 이존입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조심 움직이는 것입니다. 충성심이라는 가면 아래 갈등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인내심이 많고 고결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길은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 파멸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탈출구는 있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당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소리를 잃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강인함을 필요로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고통을 알지만 당신 이야기 속 악당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자존감이 시작되는 경계를 정하세요. 지배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도덕적 명확성에서 시작됩니다. 공격성이나 감정적 장난이 아니라 명확성입니다. 시험을 거부하는 남자는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 안에 굳건히 서서 불길에 맞서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는 폭풍 속에 탓이 됩니다. 그는 존경을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괴하지 않는 사랑을 얻습니다. 가장 깊이 사랑하는 남자들이 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걸까요? 헌신, 진정으로 희생적이고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은 왜 감사 대신 배신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랑 때문에 남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남성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드러내고 통제력을 위협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구조를 구축하지 못하면 자신을 구하려는 바로 그 남자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연은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친밀함의 뿌리를 파헤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사랑이 혼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남자가 온전한 영혼으로 그 혼돈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강연을 계속 들어보세요. 이 강연은 당신이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남자를 시험하는 걸까요? 불편한 질문이지 않나요? 사랑 자체에 대한 깊고 불안한 무언가, 심지어 위험한 무언가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그를 보살피고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는 아닙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저 따뜻한 담요가 아니라 시련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단순히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립과 긴장, 그리고 그녀가 그를 강하게 압박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에서 옵니다. 남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그녀는 나를 밀어내는 거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은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과연 당신에게만 줬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팔아넘겼을까요? 남자가 너무 쉽게 굴복하고 매 순간 양보하고 갈등을 피하고 용기를 냈다고 사과할 때
그는 자신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히기 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여자도 자신을 느낄 수 없는 남자와 영혼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지배력이 아닌 강인함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함치고 울부짖으며 경계를 시험할 때에도 선을 지키는 능력 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의 한계를 찾고 있습니다. 무너질까요? 내 안으로 무너져 평화를 구걸할까요? 아니면 뿌리를 내리고 침착하고 확신에 차서 깨어 있을 건가요? 그건 잔인함이 아니라 진화 심리학입니다. 조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실패하고 너무 굽히고 너무 많이 주고 싫을 때 예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녀의 존경을 잃게 됩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사랑은 비명을 지르며 죽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존감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내면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좌절하는지, 왜 멀어지고 비판하고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은 여성의 혼돈에 질서로 맞서지 못했고 충족되지 못한 혼돈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세션, 세대, 그리고 문화에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압박감에 움츠러들고 사라지면서 사랑하려 하는 남자들은 친밀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태도를 거만하거나 포갑적이지 않고 진실하고 명확한 태도로 파트너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하지만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와 비교해 보세요. 그 남자는 보기 드물고 안정적이며 단순히 자신에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무섭게 매력적입니다. 그런 사랑은 확장되고 진화하며 두 사람 모두를 더 강하고 현명하고 더 깊어지도록 도전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의 감정적 폭풍에 분노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탓을 버리고 그들을 초대했나요? 안전을 위해 당신의 강인함을 팔아넘기고 결국 난파선의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나요? 이건 비난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원칙에 뿌리 내리고 맞설 줄 알고 정직함을 위해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로 보일 때 그녀는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존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해서 그녀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필요가 없는 남자가 됨으로써 사랑을 얻습니다. 바로 이 점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녀를 더 사랑할수록 그녀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고통스럽지 않나요? 당신은 그녀에게 충성심, 애정, 관심, 심지어 영혼까지 바칩니다. 그런데도 감사 대신 침묵과 거리감, 비난만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의 사랑이 문제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쉽게 시간을 내주고 너무 헌신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를 다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구조가 없는 당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친절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도덕적 구조에 휘둘립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기준도 경계도 없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당신의 바람보다 더 큰 사명감 없이 그녀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숨막히고 약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녀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야 할 대상이지 내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기분에 지배당한다면 당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당신의 사랑은 이가 있어야 하고 기계가 있어야 하며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예라고 항상 기분 좋게 항상 그녀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남자, 용기 있는 남자, 연민이 있는 남자, 연민과 자기 포기의 차이를 아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기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포기를 하려는 의지를 더 많이 느낄수록 그녀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안전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이 그저 감정적인 스펀지처럼 그녀의 모든 변덕을 흡수하고 매 순간 그녀를 기쁘게 하며 그녀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녀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에 반항하여 결국 모든 것을 산산이 조각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녀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을 파괴하려 할까요? 그런 사랑은 그녀를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가 아니라 갇힌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나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세상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종종 악의 때문이 아니라 불균형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주는 사랑에 실체가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압박감에 무너질지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내가 이 남자에게 반항하면 그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선을 지킬까요? 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남자, 굽실거리지 않고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남자, 지배하지 않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남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남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래가는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거리를 두거나 화가 나거나 한계를 시험할 때 당황해서 달래기만 하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말고 애원하지도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녀에게 진정한 내 모습을 보여준 걸까? 아니면 그녀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가면을 쓴 걸까? 당신의 사랑이 그녀에게 성장의 도전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소를 띤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애정과 매력을 가르는 선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왜 당신이 취약해지는 순간 당신을 원망하는 걸까요? 잔혹한 깨달음이죠. 그렇죠? 당신은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담아 말하고 평생 써왔던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하지만 친밀함 대신 혼란, 차가움, 거리감, 심지어 경멸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솔직해야 했던 게 아니었을까?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진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주입된 취약성에 대한 단순한 슬로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없는 취약함은 친밀함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를 여자에게 열 때 당신은 단순히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보는 것이 혼돈이고 당신이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 없는 약함, 규율 없는 고통, 방향 없는 두려움이라면 당신은 그녀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녀는 움츠러들 것입니다. 그녀가 잔인하거나 무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짐을 짊어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는 문화가 무조건적이고 상호적이며 부드럽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성이 남자에게서 찾는 것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처, 그림자, 의심을 드러낼 때 그 상처에 맞서고, 안고, 처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힘 또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실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은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는 꼴이 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여자는 상처받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녀는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의 곁에 설 수 있지만 그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당신의 치료사, 어머니, 감정의 버팀목으로 삼는 순간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든 바로 그 매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정신 깊숙한 곳에는 수천 년에 걸쳐 다듬어진 고대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인 무자비한 선택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진실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진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그녀 앞에서 울 때는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년이 아니라 남자답게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알면서도 그것을 짊어지려는 사람으로서 울어야 합니다. 당신의 슬픔이 동정심을 얻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거나 밑바닥 없는 무적행이라고 그녀가 느낀다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러설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의 짐을 당신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사랑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함이나 불패성이 아니라 바로 그 힘 말입니다. 날 것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회복하고 일어서고 다시 싸우며 그래, 이게 내 고통이야. 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진실 없이는 친밀함이 없지만 힘 없이는 건강한 진실도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혼돈을 공유하기 전에 마주해야 하고 그림자를 드러내기 전에 통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취약성은 치료적인 언어로 포장된 무력감일 뿐이며 어떤 여성도 그것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물며 그 상태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정 속에 있으며 고통을 초월하지는 않지만 고통의 노예가 되지도 않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은 약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맞설 용기 속에서 자랍니다. 바로 그 차이가 그녀를 잃은 남자와 그녀를 이끌어주는 남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그녀가 울 수 있는 남자와 울고 싶어하는 남자를 정의하는 선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걸까요? 어렵고 잔인하기까지 한 질문이지만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관계 속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깨어보니 자신이 원망받고 버림받고 조종당하는 것을 발견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 없는 사랑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자기 지우기를 혼동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성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남성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시간, 돈, 보호, 관심을 줄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선을 그을 수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원칙 없는 남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고분고분하고 수동적이며 대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마음속 깊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는 당신에게 상냥하고 수능적이고 부드러워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예속됨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에 끌립니다. 잔인함이나 지배가 아니라 힘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거절할 수 있는 힘, 당신의 영혼을 훼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편안함을 희생하더라도 당신의 진실성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역설이 있습니다. 그녀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존중이 시작됩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도 존중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저버리는 남자들은 결국 공허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계에서 유령이 됩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베풀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에 결혼한 지 8년 된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치고 초과 근무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비판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자신이 착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멀어졌습니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요. 그가 프레임을 잡고 이끌어줄 거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당신을 남자답게 대할 수 없다고 믿을 때
그녀는 남자답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수동성의 심리적 대가입니다. 관계에서 양극성을 앗아갑니다. 양극성이 없는 관계는 죽은 것입니다. 계약, 차갑고 거래적이고 깨지기 쉬운 관계가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주고 더 굽히려고 합니다. 타협할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잔인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끌고 싶으신가요? 먼저 자신을 이끌어 가세요.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기준을 정하세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무례함을 위협이 아닌 원칙으로 받아들이세요. 더 깊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당신을 시험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남자인지 아니면 그저 메아리일 뿐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반격하지 못하고 당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을 때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 모두를 버리는 것입니다.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은 언제 침묵했습니까? 어디에서 너무 타협해서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동안 그녀를 더 사랑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까? 깨어나세요. 순교자처럼 사랑을 연기하는 건 그만둬. 남자답게 사랑을 체현하기 시작해야 해. 오래가는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진 사랑뿐이니까. 진정으로 사랑받는 남자는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뿐이야. 그게 바로 한계야. 네가 그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그녀가 네 등 뒤에서 널 공격할 거야. 왜 어떤 남자들에게 사랑은 전쟁처럼 느껴질까? 낭만적인 전쟁도 아니고 동화 속 싸움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영혼을 짓누르고 정신을 뒤틀어 놓는 전쟁터. 네 실패가 아니라 네 헌신 때문에 벌을 받는 그런 전쟁터 말이야. 모든 걸 주고 힘들 때 함께하고 혼란 속에서 그녀를 지지해.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멀어지고 비난하고 애정을 거두는 순간이 오잖아.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왜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걸까? 그건 우연이 아니야. 네 이야기만은 아니야. 심리적인 문제고 잔인한 거야. 젊은 남성들에게 더 이상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친밀함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치 집처럼 지옥으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불안정함을 열정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조종을 욕구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무례함을 참아내는 것이 남성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함입니다. 희생으로 포장된 복종입니다. 강한 내면의 경계가 없다면 남성은 관계에서 감정의 샌드백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데이터에 뒷받침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주장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 혼란의 표적이 됩니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에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자신의 트라우마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가까운 남성을 시험합니다. 그를 밀고 찌르고 그가 무너지는지 지켜봅니다. 반격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차분하고 현실적인 진실로 맞서지 않으면 그녀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당신이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욕구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당신의 좋은 의도를 끊임없이 설명하는 관계에 있는 남자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감정적 상호 이존입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조심 움직이는 것입니다. 충성심이라는 가면 아래 갈등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인내심이 많고 고결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길은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 파멸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탈출구는 있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당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소리를 잃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강인함을 필요로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고통을 알지만 당신 이야기 속 악당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자존감이 시작되는 경계를 정하세요. 지배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도덕적 명확성에서 시작됩니다. 공격성이나 감정적 장난이 아니라 명확성입니다. 시험을 거부하는 남자는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 안에 굳건히 서서 불길에 맞서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는 폭풍 속에 다시 됩니다. 그는 존경을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괴하지 않는 사랑을 얻습니다. 가장 깊이 사랑하는 남자들이 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걸까요? 헌신, 진정으로 희생적이고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은 왜 감사 대신 배신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랑 때문에 남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남성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드러내고 통제력을 위협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구조를 구축하지 못하면 자신을 구하려는 바로 그 남자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연은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친밀함의 뿌리를 파헤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사랑이 혼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남자가 온전한 영혼으로 그 혼돈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강연을 계속 들어보세요. 이 강연은 당신이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남자를 시험하는 걸까요? 불편한 질문이지 않나요? 사랑 자체에 대한 깊고 불안한 무언가, 심지어 위험한 무언가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그를 보살피고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는 아닙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저 따뜻한 담요가 아니라 시련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단순히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립과 긴장, 그리고 그녀가 그를 강하게 압박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에서 옵니다. 남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그녀는 나를 밀어내는 거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은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과연 당신에게만 줬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팔아넘겼을까요? 남자가 너무 쉽게 굴복하고 매 순간 양보하고 갈등을 피하고 용기를 냈다고 사과할 때 그는 자신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히기 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여자도 자신을 느낄 수 없는 남자와 영혼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지배력이 아닌 강인함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함치고 울부짖으며 경계를 시험할 때에도 선을 지키는 능력 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의 한계를 찾고 있습니다. 무너질까요? 내 안으로 무너져 평화를 구걸할까요? 아니면 뿌리를 내리고 침착하고 확신에 차서 깨어 있을 건가요? 그건 잔인함이 아니라 진화 심리학입니다. 조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실패하고 너무 굽히고 너무 많이 주고 싫을 때 예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녀의 존경을 잃게 됩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사랑은 비명을 지르며 죽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존감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내면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좌절하는지, 왜 멀어지고 비판하고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은 여성의 혼돈에 질서로 맞서지 못했고 충족되지 못한 혼돈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세션, 세대, 그리고 문화에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압박감에 움츠러들고 사라지면서 사랑하려 하는 남자들은 친밀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태도를 거만하거나 포갑적이지 않고 진실하고 명확한 태도로 파트너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하지만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와 비교해 보세요. 그 남자는 보기 드물고 안정적이며 단순히 자신에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무섭게 매력적입니다. 그런 사랑은 확장되고 진화하며 두 사람 모두를 더 강하고 현명하고 더 깊어지도록 도전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의 감정적 폭풍에 분노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탓을 버리고 그들을 초대했나요? 안전을 위해 당신의 강인함을 팔아넘기고 결국 난파선의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나요? 이건 비난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원칙에 뿌리 내리고 맞설 줄 알고 정직함을 위해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로 보일 때 그녀는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존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해서 그녀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필요가 없는 남자가 됨으로써 사랑을 얻습니다. 바로 이 점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녀를 더 사랑할수록 그녀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고통스럽지 않나요? 당신은 그녀에게 충성심, 애정, 관심, 심지어 영혼까지 바칩니다. 그런데도 감사 대신 침묵과 거리감, 비난만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당신의 사랑이 문제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쉽게 시간을 내주고 너무 헌신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를 다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구조가 없는 당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친절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도덕적 구조에 휘둘립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기준도 경계도 없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당신의 바람보다 더 큰 사명감 없이 그녀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숨막히고 약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녀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야 할 대상이지 내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기분에 지배당한다면 당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당신의 사랑은 이가 있어야 하고 기계가 있어야 하며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예라고 항상 기분 좋게 항상 그녀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남자, 용기 있는 남자, 연민이 있는 남자, 연민과 자기 포기의 차이를 아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기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포기를 하려는 의지를 더 많이 느낄수록 그녀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안전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이 그저 감정적인 스펀지처럼 그녀의 모든 변덕을 흡수하고 매 순간 그녀를 기쁘게 하며 그녀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녀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에 반항하여 결국 모든 것을 산산이 조각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녀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을 파괴하려 할까요? 그런 사랑은 그녀를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가 아니라 갇힌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나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세상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종종 악의 때문이 아니라 불균형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주는 사랑에 실체가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압박감에 무너질지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내가 이 남자에게 반항하면 그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선을 지킬까요? 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남자, 굽실거리지 않고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남자, 지배하지 않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남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남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래가는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거리를 두거나 화가 나거나 한계를 시험할 때 당황해서 달래기만 하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말고 애원하지도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녀에게 진정한 내 모습을 보여준 걸까? 아니면 그녀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가면을 쓴 걸까? 당신의 사랑이 그녀에게 성장의 도전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소를 띤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애정과 매력을 가르는 선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왜 당신이 취약해지는 순간 당신을 원망하는 걸까요? 잔혹한 깨달음이죠. 그렇죠? 당신은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담아 말하고 평생 써왔던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하지만 친밀함 대신 혼란, 차가움, 거리감, 심지어 경멸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솔직해야 했던 게 아니었을까?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진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주입된 취약성에 대한 단순한 슬로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없는 취약함은 친밀함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를 여자에게 열 때 당신은 단순히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보는 것이 혼돈이고 당신이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 없는 약함, 규율 없는 고통, 방향 없는 두려움이라면 당신은 그녀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녀는 움츠러들 것입니다. 그녀가 잔인하거나 무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짐을 짊어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는 문화가 무조건적이고 상호적이며 부드럽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성이 남자에게서 찾는 것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처, 그림자, 의심을 드러낼 때 그 상처에 맞서고, 안고, 처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힘 또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실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은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는 꼴이 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여자는 상처받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녀는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의 곁에 설 수 있지만 그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당신의 치료사, 어머니, 감정의 버팀목으로 삼는 순간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든 바로 그 매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정신 깊숙한 곳에는 수천 년에 걸쳐 다듬어진 고대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인 무자비한 선택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진실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진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그녀 앞에서 울 때는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년이 아니라 남자답게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알면서도 그것을 짊어지려는 사람으로서 울어야 합니다. 당신의 슬픔이 동정심을 얻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거나 밑바닥 없는 무적행이라고 그녀가 느낀다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러설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의 짐을 당신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사랑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함이나 불패성이 아니라 바로 그 힘 말입니다. 날 것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회복하고 일어서고 다시 싸우며 그래, 이게 내 고통이야. 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진실 없이는 친밀함이 없지만 힘 없이는 건강한 진실도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혼돈을 공유하기 전에 마주해야 하고 그림자를 드러내기 전에 통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취약성은 치료적인 언어로 포장된 무력감일 뿐이며 어떤 여성도 그것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물며 그 상태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정 속에 있으며 고통을 초월하지는 않지만 고통의 노예가 되지도 않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은 약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맞설 용기 속에서 자랍니다. 바로 그 차이가 그녀를 잃은 남자와 그녀를 이끌어주는 남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그녀가 울 수 있는 남자와 울고 싶어하는 남자를 정의하는 선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걸까요? 어렵고 잔인하기까지 한 질문이지만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관계 속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깨어보니 자신이 원망받고 버림받고 조종당하는 것을 발견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 없는 사랑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자기 지우기를 혼동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성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남성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시간, 돈, 보호, 관심을 줄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선을 그을 수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원칙 없는 남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고분고분하고 수동적이며 대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마음속 깊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는 당신에게 상냥하고 수능적이고 부드러워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예속됨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에 끌립니다. 잔인함이나 지배가 아니라 힘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거절할 수 있는 힘, 당신의 영혼을 훼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편안함을 희생하더라도 당신의 진실성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역설이 있습니다. 그녀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존중이 시작됩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도 존중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저버리는 남자들은 결국 공허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계에서 유령이 됩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베풀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에 결혼한 지 8년 된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치고 초과 근무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비판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자신이 착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멀어졌습니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요. 그가 프레임을 잡고 이끌어줄 거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당신을 남자답게 대할 수 없다고 믿을 때 그녀는 남자답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수동성의 심리적 대가입니다. 관계에서 양극성을 앗아갑니다. 양극성이 없는 관계는 죽은 것입니다. 계약, 차갑고 거래적이고 깨지기 쉬운 관계가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주고 더 굽히려고 합니다. 타협할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잔인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끌고 싶으신가요? 먼저 자신을 이끌어 가세요.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기준을 정하세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무례함을 위협이 아닌 원칙으로 받아들이세요. 더 깊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당신을 시험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남자인지
아니면 그저 메아리일 뿐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반격하지 못하고 당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을 때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 모두를 버리는 것입니다.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은 언제 침묵했습니까? 어디에서 너무 타협해서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동안 그녀를 더 사랑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까? 깨어나세요. 순교자처럼 사랑을 연기하는 건 그만둬. 남자답게 사랑을 체현하기 시작해야 해. 오래가는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진 사랑뿐이니까. 진정으로 사랑받는 남자는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뿐이야. 그게 바로 한계야. 네가 그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그녀가 네 등 뒤에서 널 공격할 거야. 왜 어떤 남자들에게 사랑은 전쟁처럼 느껴질까? 낭만적인 전쟁도 아니고 동화 속 싸움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영혼을 짓누르고 정신을 뒤틀어 놓는 전쟁터, 네 실패가 아니라 네 헌신 때문에 벌을 받는 그런 전쟁터 말이야. 모든 걸 주고 힘들 때 함께하고 혼란 속에서 그녀를 지지해.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멀어지고 비난하고 애정을 거두는 순간이 오잖아.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왜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걸까? 그건 우연이 아니야. 네 이야기만은 아니야. 심리적인 문제고 잔인한 거야. 젊은 남성들에게 더 이상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친밀함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치 집처럼 지옥으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불안정함을 열정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조종을 욕구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무례함을 참아내는 것이 남성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함입니다. 희생으로 포장된 복종입니다. 강한 내면의 경계가 없다면 남성은 관계에서 감정의 샌드백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데이터에 뒷받침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주장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 혼란의 표적이 됩니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에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자신의 트라우마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가까운 남성을 시험합니다. 그를 밀고 찌르고 그가 무너지는지 지켜봅니다. 반격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차분하고 현실적인 진실로 맞서지 않으면 그녀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당신이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욕구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당신의 좋은 의도를 끊임없이 설명하는 관계에 있는 남자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감정적 상호 이존입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조심 움직이는 것입니다. 충성심이라는 가면 아래 갈등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인내심이 많고 고결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길은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 파멸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탈출구는 있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당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소리를 잃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강인함을 필요로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고통을 알지만 당신 이야기 속 악당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자존감이 시작되는 경계를 정하세요. 지배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도덕적 명확성에서 시작됩니다. 공격성이나 감정적 장난이 아니라 명확성입니다. 시험을 거부하는 남자는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 안에 굳건히 서서 불길에 맞서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는 폭풍 속에 다시 됩니다. 그는 존경을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괴하지 않는 사랑을 얻습니다.